네, 안녕하십니까. 월세연금술사 김현태. 네, 저희 강남 빌딩 해킹 챌린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강남 빌딩 해킹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고, 월세연금술사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남 빌딩 건물주 되기 위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세미나를 듣는 이유가 강남 빌딩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꿈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저도 이제 같이 이 강남 건물주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강남 빌딩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빌딩 건물주만 되기도 어려운데, 특히나 빌딩 건물주 중에서도 가장 탑이 강남 빌딩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강남 빌딩의 거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거래도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 빌딩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강남 빌딩 거래 1조 규모로 회복을 했고, 최근 기사입니다. 2023년 8월달 기사고, 게시는 키워드는 소형 꼬마 빌딩으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상반기 거래량 1위가고 거래 금액은 가장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가 87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빌딩 거래 10건 중에 7건이 꼬마 빌딩 입니다. 아무래도 50억 미만의 강남으로 치면 이제 100억 미만이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접근하기 쉽고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는 70%가 꼬마 빌딩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의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사실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100억이 넘어가거나 200억이 넘어가면 수요층도 적고 공급층도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자금력이 많지 않다면 꼬마 빌딩부터 시작해서 황금성이 좋은 빌딩을 타겟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강남 아파트가 거의 30억을 다 또 넘어갔잖아요. 압구정이나 이런 반포라든지. 그래서 아파트 수준 10억 정도 또는 10m짜리 꼬마 빌딩도 많았는데, 이제 특히 50억 미만은 거의 씨가 말랐어요. 50억 미만이 제일 거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업 업무용 빌딩 매매 중 꼬마 빌딩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꼬마 빌딩 부터 시작해서 강남 빌딩을 해킹하는 방법을 계속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아시죠? 요즘에 연예인들이 건물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도 결국에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또 만드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이 인기가 계속 하진 않잖아요.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가 있는데 사업이 영원히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또는 사업이 잘 될 때 생긴 캐시플로우를 저축을 해놓는다든지 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들고 쓴다든지 소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잠시 들어왔던 돈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나의 현금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 그걸 저는 이제 빌딩으로 생각하거든요. 빌딩으로 전환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화를 시켜놓으면 흔히 우리가 에셋 파킹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산이 현금도 만들어내지만 또 자산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젊을 때 인기가 있을 때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꼬마 빌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병헌 씨가 240억짜리 빌딩, 그리고 이정현 씨가 194억짜리 빌딩을 2023년 8월달이죠. 8월달 2024년 7월달에 이병헌 씨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분 잘 아시죠? 이분도 허세 장렬, 그래서 있는 건물 다 사, 뭐 이런, 여러분도 이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당장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3년, 뭐 5년, 10년, 우리가 결국 지금 나이에서 한 10년 뒤에는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비전을 갖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단계씩 징검다리를 걷는다는 생각으로 같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우리가 피라미드로 봤을 때 가장 밑단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투자가 빌라, 재개발, 재건축, 빌라에서 5억짜리, 한 3억짜리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좀 모이면 구분상가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7%, 10% 나오는 구분상가. 요즘 잘 없죠. 요즘에 상가들 다 공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사이즈가 한 7억에서 한 15, 20억까지 이렇게 구분상가로 투자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대중성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이제 30억까지 가니까 저희 예전에 10억 미만에서 거의 다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 반포나 압구정 이런 데는 30억, 40억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또 성수동이나 트리마제 이런 거는 100억대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 좀 예외로 치더라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아파트를 팔고, 최근에도 저희 고객 중에 한의 하시는 분인데 강교에 아파트 두 채를 파시니까 한 30억 정도 현금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판 돈으로 저희한테 이제 빌딩을 사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피라미드 상 보면 이제 빌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아파트 졸업하시고 이제 빌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그 단계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저희가 아파트부터 또 같이 도와드릴 거예요. 아파트부터 투자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빌라부터 투자를 해서라도 단계별로 한 10년, 20년 플랜을 가지고 저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갭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전세값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전세 이런 지금 상황이 생겨가지고 갭 투자는 오히려 했던 분들은 지금 오히려 다 좀 많이 물렸습니다. 제 주변에도 갭 투자한다고 좋아하고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게 팔리지도 않고 이자만 많아지고 세금만 많아지다 보니까 갭 투자하셨던 잘 나가던 분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산세, 종부세 많이 증가했죠. 지금 종부세가 5조 7천억까지 쭉쭉 올라가서 거의 10배 가까이, 거의 10배죠. 3,800억 시작했으니까 한 4년 만에 10배 가까이 세금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도 95만 명,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아파트는 요즘 잘 안 됩니다. DSR, DTI는 그렇다 치더라도 DSR에 대출이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자나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세값이 지금 2023년 9월달 이사인데도 역전세난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전세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매매 꼭 하셔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꼭 가지시길 바라고, 이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빌딩을 투자를 해야 그 자산의 가치를 틈타고 어깨 올라타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빌딩의 특징은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희소성.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개별성이 빌딩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부동산이 되고, 특히 그게 강남에 있다고 한다면 매우 개별적이고 매우 희소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아직까지도 레버리지 활용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건축물과 임대수익은 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강남의 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건축물은 보너스로 있는 거고, 그리고 임대수익은 세금이나 이자를 낼 수 있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다, 그럴 건물주는 없습니다. 웬만하지 않고는 그런 건물주는 임대수익은 보너스지 결국은 땅값이 올라져서 빌딩값은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빌딩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개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건축 행위가 아니라 인테리어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빌딩은 개별 건축 행위를 통해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걸 잘 보시고 매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빌딩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왔겠죠. 여기 와서 저희 세미나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터디를 하는 건데, 여러분의 잘못이 일단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강남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단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3년 안에, 보통 3년 안에 매각하거든요. 근데 단타라는 거는 이제 리모델링하고 팔고 이렇게 하는 전략이 있는데, 이게 단타족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건이 나오면 금방 팔립니다. 작은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순간에 만약에 매물이 나왔다, 그럼 그걸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알아보지 못하면 그걸 경쟁자들, 저 말고 살려고 있던 똑똑한 경쟁자들이 바로 채갑니다. 돈도 많고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금매다 라고 아는 순간 정말 빠르게 한 일주일 만에 나가고, 중개사들도, 우리가 현업에 있지만 중개사들도 그렇게 결정이 빠른 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걸 딱 받자마자 한 2달 검토하고 있으면 이미 또 다른 중개업자가 이걸 거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자들도 이게 시간 싸움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평소시에 아까 말했던 우리가 거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시세와 이거를 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보시다가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좋은 물건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시세를 잘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갖다 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중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 만약에 여태까지 그런 물건을 자기한테 주는 중개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중개사하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지 못한 건지. 어쨌든 저는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만 세금이나 리모델링, 시간이 없다, 금매만 찾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매수 예정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일단은 분들과 못 사는 분이 있는데, 사는 분들은 일단 이런 두려움이 좀 적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고, 그러면 실제로 또 가격이 올라서 그 두려움들 다 없애주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세금 폭탄 날벼락, 취득세 중과, 양도세, 상속세, 이걸 걱정부터 합니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 이런 것들은 두려움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아시죠? 정주영 회장이라고, 이분이 저는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봐 해봤어? 이런 말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일단 해본 사람이 두 번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빌딩을 빨리 사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작은 것부터 사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보고
리모델링도 해보고 금매를 어떻게 찾는지도 해보고 임차인도 채워보고 이런 과정이 다 있어야 그 다음 강남 걸 또 살 수 있고 더 큰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강의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다른 데서 뭐 사례도 많이 봤을 거고 책도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결국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빌딩을 사고 리모델링 하고 임차인 채우고 하는 것들을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팀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직원들이 있으면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조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팀도 여러 번 해봐야 적합한 팀이 짜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팀도 없다면 그 초기 단계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걸 해왔던 늘 이것만 하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뭐 예를 들면 건축 설계면 건축 설계 전문가, 시공이면 시공 전문가, CM이면 CM 전문가, 임차를 채우는 사람이면 중개사죠. 중개 전문가를 잘 만나고 자기랑 케미가 맞는 전문가를 잘 만나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꼬마 빌딩도 처음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가 지금 이게 언제 기사냐면 1년도부터는 LTV를 70%로 규제했어요. 지금도 한 70%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주택은 거의 지금 40%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LTV가 훨씬 자유롭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대출 전문가가 대출을 어떻게 잘 일으키냐, 법인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전문가가 혼자 다 하기는 아마 지금은 어려우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년, 20년 뒤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책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이제 40%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도 세금은 또 세금 전문가에게 맡겨서 정확하게 알고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꼬마 빌딩으로 노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인데 한 50대 중반, 60대 중반만 돼도 이제 노후의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노후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일반 월급이나 가지고는 버티기가 어렵고 연금 가지고 또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고 꼬마 빌딩이라 하더라도 월세가 잘 나와야 노후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한 채만 갖고는 예전에는 그걸로 좀 큰 아파트 갖다가 또 뭐 아이들이 크면 또 큰 거 처분하고 작은 거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시대는 아예 꼬마 빌딩을 갈아타서 거기서 주거를 하고 거기서 월세를 받고 그렇게 해야 생활이 또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21년 7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먼 플랜을 보고 전문가하고 같이 꼬마 빌딩을 노후 준비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강남 빌딩 해킹 연구소는 2060 세대들에게 강남 빌딩 해킹하기를 통해서 10억 원 또는 15억 원으로 강남 빌딩 건물주가 되는 비법을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